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냉동실에 넣어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냉동실에 그냥 아무거나 넣어서 먹어도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냉동실에 넣어야 되는 게 있고 안 넣어야 되는 게 있는데 음식들 잘못 넣었다가 평소에 그냥 습관대로 먹으면 어떻게 그 자체가 몸에 독이 될 수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영상 한번 끝까지 보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살면서 냉동실에 음식을 보관하게 되는 일들은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필수사항이죠. 집에 냉동실이 없다 뭐 이런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진짜로.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보관하고 있을 건데 그 음식들이 과연 제대로 보관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 굉장히 또 유익한 꿀팁의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냉동실에 잘못 보관된 식품들의 경우에는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냉동실에 넣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감자입니다. 여러분들 감자를 날것으로 그대로 얼렸을 때는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감자를 냉동 보관했을 때에는 감자의 녹말 성분이 당분으로 변해가지고 이 당분이 많은 감자는 고온에서 조리할 경우 발암물질인 무엇이 나온다? 바로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될 수가 있어요. 자,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발암물질 중에 하나고요. 아크릴아마이드는. 그래서 따라서 감자 같은 경우에는 직사광선이 들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그냥 보관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이 냉동실에 보관하면 절대로 안 된다. 냉동 보관하면 발암물질. 근데 이 자체 행위가 발암물질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냉동실에 있던 거를 감자를 조리할 때 120도라는 이 온도에 열을 가하게 되면은 그때 발암물질이 생성이 된다라는 거. 정확하게는 좀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감자 냉동실에 있던 거를 조리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 온도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감자가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음식은 달걀인데요. 달걀을 왜 냉동실에 보관하지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고 이 계란 같은 경우에 껍질째 얼릴 경우에는 표면에 균열이 생겨요. 여러분들 약간 이런 원리랑 비슷하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유리잔 같은 거 냉동실에 오래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유리에 막 균열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성분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보통은 이 냉동실에 보관했을 때 이 균열이 생기는 이런 경우처럼 계란 같은 경우에 달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약하기 때문에 표면이 약하기 때문에 냉동실에 이제 보관을 하게 되면은 균열이 생기게 되면서 세균이 내부로 침투할 수가 있어요. 계란 껍질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말 균이 많다라는 걸 느낄 수 있고 실제로 부산의 어느 냉면집에서도 이 계란에서 냉면을 먹다 사망을 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계란말이 계란에 이제 올려진 이 고명에서 여기서 뭐가 발견됐다? 우리가 별로 몸에 좋지 못한 치명적인 살모넬라균, 생쥐한테서 나오는 그 균인 살모넬라균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살모넬라균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시중의 계란 같은 경우에 보통 세척을 합니다. 그래서 출하가 되는데 가끔은 이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냉장 보관을 하는 게 가장 좋고 껍질을 깬 후에 달걀을 풀어가지고 냉동 보관을 꼭 해야겠다 하면은 이렇게 보관을 하시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저는 냉동실에 달걀을 풀어서 보관한 적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 약간 냉동 보관 자체를 애초에 계란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계란을 상온 보관한다? 그것도 굉장히 좋지 못하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냥 웬만하면 냉장 보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치즈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치즈를 냉동실에 보관합니다. 저 또한 냉동실에 치즈를 보관한 적이 있긴 해요. 치즈를 이 냉동실에 보관을 했을 때 유제품류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래요. 냉동 과정에서 유지방과 수분이 분리가 되면서 수분 위에 이 지방이 있는 형태로 변해서 유지방과 수분이 분리가 되며 퍽퍽해져요. 그래서 이 유분 성분이 조금 날아가가지고 퍽퍽해지는 이런 현상인데요. 여러분들이 요걸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치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맛이 좀 많이 떨어진다. 품질적으로 좀 별로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치즈는 평소에 냉장 보관을 해서 드시고 그냥 빠른 시일 내에 드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커피 원두인데요. 개봉 후에 냉동 보관을 하면은 원두가 이제 수분을 머금어가지고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수분과 빛에 민감하기 때문에 잘 밀봉을 해가지고 그냥 찬장 같은 데다가 보관을 하는 게 좋고, 커피 원두 같은 경우에는 뭐 냄새를 빼는데 사용을 하겠다 싶으면은 사실 그냥 이렇게 원두 자체를 보관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커피 원두는 커피 향 뭐 이런 것들을 보관해가지고 냉동실을 좀 더 쾌적하게 만들고 싶다 하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냥 이 원두 자체를 냉동 보관해서 내가 커피를 다시 먹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요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나중에 별로 좋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다음 내용은 과일과 채소입니다.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 같은 경우에는 냉동실에서 얼음이 돼요. 그래서 해동한 과일과 채소 같은 경우에는 축축해지고 흐물흐물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뭔가 맛이 좀 떨어지고 별로 안 좋아진다라는 이런 건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냉동실에 보관을 했을 때 좋은 과일들도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수분이 많은 과일들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채소나 과일은.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얼면서 영양소가 응축이 돼요. 그래서 생으로 먹을 때보다 오히려 섭취량을 높일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여기 써놓지는 않았지만 뭐 치킨 같은 거, 여러분들이 치킨 시켰어요. 아, 치킨 배달할게요 해서 뭐 땡땡 치킨이 왔습니다. 그래서 먹다가 이게 남았어요. 보통 이 남은 거 어디에 보관하십니까? 냉장 보관 또는 상온 보관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루 안에 먹는 것들은 보통 이렇게 보관하실 거고, 냉장 보관은 뭐 하루 이틀까지는 보관해요. 근데 이 냉장고 냄새가 또 배게 돼요. 냉동실에 가끔 보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냉동실에 보관하는 거 별로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치킨 같은 경우에 그냥 이렇게 시켜 먹는 것 자체를 냉동실에 보관한다. 이것은 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뭐 그 외에도 냉동실에 보관하면 안 되는 게 뭐 빵가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빵가루가 정확히 왜 보관이 안 되냐 이런 것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빵가루 자체가 아무래도 뭐 냉동실에 들어가면은 약간 푸석푸석해지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별로 좋지 못하고, 아마 가끔 보면은 냉동식품 중에 되게 뭐 튀김이라고는 하는데 너무 푸석푸석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 보통 보면 빵가루를 주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빵가루를 다 털어내고 그냥 그 자체를 냉동 보관했다가 나중에 빵가루 자체를 따로 이렇게 입혀가지고 튀겨주시는 게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뭐 여기까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냉동실에 보관하면 안 되는 그런 음식들, 그러니까 좋지 못한 이런 음식들이 그 외에도 좀 다양하게 있을 텐데, 주로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몰랐던 것들, 의외인 것들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음에도 제가 꿀팁 영상은 한 번씩 올려드리는데, 자주는 못 올려드리고 뭐 이렇게 여유가 좀 될 때마다 한 번씩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